예,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약국권리관계 이해 연속입니다. 어, 제10조 계약갱신요구 1항에서는 만기 6개월에서 만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요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거절 못한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이제 1호 예외사항으로서 1호에서 이제 1호가 아니고 예외사항으로서 1에서 8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임차인 3기 차임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즉 갱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은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그 다음에 7번째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구체적으로 노후, 훼손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임대차 체결 당시의 공사 시기와 소요시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해도 거절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10조 2항에서는 갱신 요구 기간이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전체 10년입니다. 이 법이 이제 그 10년 2018년도에 10년으로 연장이 됐죠. 그 전에는 이제 5년이었어요. 10년이 되면서 만약에 뭐 4년 동안 있었다가 이번 법이 바뀌었어. 18년도에. 그러면은 재계약을 하면서 10년이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7년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2018년부터. 그렇게 보시면 전체 기간에 10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리금도 기간이 10년일까요? 네, 권리금은 기간이 10년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예, 평생 그 권리금은 존재한다. 본인이 스스로 영업이 안 돼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권리금은 평생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10조 3항에는 갱신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정감 가능하다. 11조에는 무슨 내용인지 정액인 경우에는 5% 범위 내, 감액인 경우에는 범위 제한 없음. 감액 경우에는 이제 사문화 없었죠. 이번에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항 묵시적 갱신에는 종속기간 1년으로 본다. 자, 묵시적으로 계약을 서로 통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넘어가면은 만기가 이제 1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래 하려면 갱신 요구를 하고 정빙서류를 남겨야죠. 그러면 이제 10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10조의 3 권리금 정의 등이 있고, 제 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등이 있습니다. 10조의 4의 1항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방해를 하면 안 됨. 1호에는 임차인이 주서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수수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금 방해 행위입니다. 1호에서 4호는 권리금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의한 건데, 2호는 새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3호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런 것도 권리금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권리금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10조 4의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절 행위에서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것이냐, 그 예가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그냥 3번 정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거죠. 임대인이 그 호실을 자기 친척이 사용하는 것도 영리를 사용한 거예요. 자기 빌려주거나 자기가 직접 사무실 사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직접 사용하는 거는 안 되고,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친척이라든지 대신 영업하게 한다든가 하면은 그것도 방해가 되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냥 한마디로 월세 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또는 뭐 어떤 공공 목적에서 그냥 공헌하는 거죠. 대부분 그럴 경우가 잘 없죠. 예, 하지만 이제 그 1년 6개월 비워두게 되면 이제 임차인 약사로서는 정당한 사유 때문에 이제 갱신 요구라든지 권리금을 조정할 수 없는 거가 되니까 이 부분이 약간 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항에는 1항의 방해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적어놨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권리금 방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계약 종료를 하게 되고, 임대인은 이제 명도를 보통 하죠. 임차인은 권리금 이제 지급 방해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제 명도 소송하고 손해배상은 별개의 동시적인 것은 아니고 별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명도하게 되면 명도에서 나가면 되고, 명도가 나와서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하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3년 이내에.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에 있어 갖고 권리금에 대해서 손해배상이죠. 계약 종료하고 난 뒤에. 그 권리금 손해배상을 이제 산정을 새로운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가에 의해서 권리금 산정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이 됩니다. 즉, 이제 권리금을 임차인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내가 권리금을 1억을 계약을 썼어요. 근데 감정을 해보니까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낮은 금액이 1억이 책정이 되고, 만약에 이제 권리 계약을 1억을 했는데 감정평가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8천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중에서 낮은 금액 8천이 되는 거죠. 즉 현실적으로는 감정가가 실제 시세에 따라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낮게 책정이 됩니다. 80% 정도 맞겠죠. 명확한 근거가 없지 않는 이상 감정가는 좀 보수적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권리금을 어떤 원장님하고 아는 관계에서 가가 많이 들어오고 의사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권리금을 처음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2억을 줬어요. 근데 해보니까 병원이 영업이 좀 안 돼. 의사들이 다 나가고 혼자 하고 있어요. 만약 이전하게 되었을 때 권리금이 1억이 됐어요. 들어갈 때 1억 줬는데 나갈 때 1억 됐어. 이럴 때 만약에 어떤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음에 들어올 때 금액 2억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당시의 감정가 1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 내가 얼마 주고 들어갔던 상관하지 않고 내가 나올 때 앞으로 이 약국의 상가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예상을 하고
계약을 이루어주면 좋겠죠. 10조 5는 권리금 적용 제외,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적용이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 10조 9에는 임시특례는 뭐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임시특례 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이 많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번에 상급기재법에 적용을 시켰고, 시행일, 10월 1일부터 6개월까지, 내년 3월, 말까지죠.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월세를 감액된다. 그건 아니고요. 단지 그때까지 월세를 임차인이 안 내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 뭐, 3기 인상 연체 시에는 계약갱신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외로 예외사항이 된다는 거죠. 즉 6개월 동안 만약에 뭐 영업 안 좋다고 월세를 안 내더라도 그냥 보증금에서 나중에 까면 되는 거고, 향후 이제 그 외에 6개월 말고 그 외에 3개월이 더, 즉 전체 9개월 동안 6개월 포함해서 나머지 뜸뜸 9개월 되면 그때는 이제 갱신 요조건이 3회 이상의 연체에서 갱신 요조건이 안 되고 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 11조 차임인 점검 청구권은 이제 그 부분 좀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13조에서 좀 특이한 것은 전대체 관계 적용이 이번에 개정됐는데, 전대체 관계에서도 지금 이 권리금이라든지 계약갱신 조건이 적용된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전대체 계약에 대한 기존에 거의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좀 자주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전대체 관계는 향후 따로 별도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11조에서 차임인 증감 청구권에서는 1항에서는 증감 원인, 증감 원인에서는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 있을 때 대통령 정하는 5%에 초과를 증감 아니고 증가할 때는 5% 이내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한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1급 감염병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감할 때는 5% 있는 선이 없습니다. 그 대신 임대인이 받아주면 되지만 임대인이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소송이나 아니면은 조정위원회 쪽으로 넘어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임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꾸로운 상황입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사망에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임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향후 정액 청구 시에는 전 차임인 금액에 도달까지는 대통령령 5% 적용하지 않는다. 즉 예를 들어서 월세를 500 받다가 300을 내려줬어요. 요거에서 임대인도 들어보니 합당해. 그 다음에 또 이제 경기가 좋아졌어. 그러면 이제 다시 그 300에 5% 이내 증가해서 5% 인상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500까지는 협의회에서 5% 제외하고 협의회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임대인과 임대인은 월세를 제때 잘 받고 임차인은 열심히 해서 사업소득을 많이 얻으셔서 상호 윈윈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